안녕하세요, 펀스입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만의 문제풀이 방법일 뿐이지 모델링 방법의 정답은 아니며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모델링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영상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만 확인하셔도 무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쓸만한 내용만 쓰셔도 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먼저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모델링 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에 대한 도면 및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신데 이 내용은 하단 내용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20번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은 1번 파트가 이렇게 있고 2번 파트가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어셈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향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방향에 보면은 이제 결합 구조가 이쪽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번 파트가 위에고 2번 파트가 밑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는 1번 파트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파트를 보시면 첫 번째 도면, 두 번째 도면, 세 번째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두 번째 도면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결합 부분이 이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어셈블의 방향을 보고 할 건데요. 2번 파트를 보면 2번 도면을 보면은 어셈블의 이쪽 모습을 보고 있죠. 즉 X, Z 평면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서 X, Z 평면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원에 두 개를 그려볼게요. 지름 6짜리와 그리고 반지름 6이니까 지름 12mm가 될 거예요. 자, 센터 다이메터 서클에서 두 개를 그려주신 다음에 디멘션 작은 원은 6mm고 큰 원은 지름이 12mm다.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반지름으로 해야겠죠.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토글 레디우스 반지름 전환으로 이렇게 반지름으로 전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뭐냐면 잠깐 확대를 할게요. 대각선,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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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직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일단 X가 떴을 때 클릭, 대각선, 직선, 직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각선에 여기 직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이 녀석과 여기를 더블 체크해 주시고, 자, 또 하나 해야 될 게 평행 구속으로 여기와 여기가 평행이다 라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리고 또 하나 해야겠죠. 탄젠트 접선으로 얘와 얘가 탄젠트다 까지 해줬어요. 자, 이제 치수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밑에부터 해볼까요? 130도다. 어디가? 스케치 디멘션 여기와 여기가 130도다 까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mm네요. 8mm다. 요거 8mm도 한번 지어볼게요. 자, 3.5mm가 있어요. 3.5mm는 치수를 자세히 보면 원점과 밑에 있는 이 선의 높이네요. 여기와 원점의 높이가 3.5mm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기는 14mm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전체를 한번 잡아볼까요? 44mm죠. 어디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이 동의 끝까지가 44mm다. 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6.5mm가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아직 구속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이 구속을 왔다 갔다 해보면 요 높이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요 높이가. 이 높이로 말하면은 어디냐면 여기의 높이죠. 즉 이쪽 도면에서 보면 7mm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 7mm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션 여기의 높이는 7mm다 까지 해주면 완전 구속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선은 트림으로 이렇게 한번 지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다 됐죠? 피니시 스케치 눌러주시고, 자, 이제 전체에 대한 길이를 익스트루드로 잡아볼게요. 요 전체에 대한 길이가 여기 부분인데 이 도면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옆에 보면 30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7은 아까 사용했고 이번에 30을 사용하니까 지워주고요. 익스트루드
이 녀석을 잡고 시미터리 방향은 대칭을 해준 다음에 홀 랭스 전체 길이가 30이다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요 첫 번째 있는 도면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X, Y 평면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 X, Y 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엔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크리에이트 작성에 들어가서 여기 투영 슬러시 포함, 아마 영문으로는 프로젝트 슬러시 인클루드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옆에 프로젝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셀렉션 필터, 선택 필터는 바디, 본체로 잡아주시고 이 녀석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뭔가 점들이 생겨요. 자, 본체 1번을 잠시 숨겨보면 외곽에 테두리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에 우리가 이 녀석을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센터 라인이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서로 대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만 그려볼 건데, 자, 요 보라색이 잠시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싸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직선과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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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요거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X가 떴을 때 클릭, 클릭, 대각선. 자, 근데 세모가 뜨면 안 되겠죠? 세모 지워주시고 혹은 이 대각선을 그릴 때 X만 떴을 때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직선, 직선, 대각선 이렇게 선을 끊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 클릭, 클릭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평수직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행 구속으로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은 평행이다 라고 진행을 해줬어요.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끝점이 원점과 수평이다 까지도 진행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미러 선택해 주시고 요 선과 요 선, 요 선까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미러 라인은 X축이 될 거예요. 자, 오리진 원점을 잠시 키면 여기 X축이 뜨죠.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원점은 다시 꺼 주시고 이제 우리가 치수 구속을 할게요. 먼저 이 부분 8에 대한 치수 구속을 할게요. 디멘션 여기와 여기가 8mm다. 자, 밑에 쪽으로 할까요? 130도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각도는 130도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30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30. 30은 요 선과 끝선의 거리가 30이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로 한번 가볼까요? 22로 할게요. 여기의 거리는 22mm다. 이 선과 여기 점의 거리가 15.5mm다. 이렇게 진행을 해줬어요. 자, 16도 한번 해볼게요. 16은 스케치 디멘션 이 선과 이 선의 거리가 16이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B를 해야 되는데 B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녀석이 같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이 안으로. 그럼 이 녀석의 길이가 밑에도 보면 8mm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길이는 8mm다 해줬는데 아직 하나 구속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구속이 안 돼 있죠. 즉 여기에 구속이 안 돼 있는데 이 녀석을 밑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에 8mm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스케치 디멘션으로 이 녀석의 길이가 8mm다 이렇게 해주면 구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보라색 선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럼 다 됐네요. 피니시 스케치 누르고 자, 본체 하나를 숨겨놓은 걸 키신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선택하냐면 익스트루드 우리가 잘려나갈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려나갈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방향은 시미터리 대칭을 해주시고 전체 길이가 뭐 크게는 상관이 없죠. 그냥 쭉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컷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 어디를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만큼 내려와 있죠. 자, 근데 여기의 길이가 아까 요게 7mm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7mm. 그럼 여기 나머지 있는 길이는 몇일까요?
여기 보시면 전체 높이가 14mm예요. 그럼 14mm에서 7mm를 뺀 나머지가 여기도 7mm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스케치를 다시 열어주시고요. 익스트루드 잘려 나갈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시작 오브젝트로 바꿔주시고 이 윗면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자,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7mm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녀석도 이렇게 단차를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의 마지막인 주기를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들어가서 주기가 될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작성해서 텍스트 이렇게 해서 주기 번호를 선택해 주시고 호리젠탈 버티컬로 얘가 돌아가지 않게끔 하나만 수평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와 볼게요. 자, 여기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녀석을 한 6 정도로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딱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피니시 스케치 익스트루드로 정확히 다시 텍스트만 잡아주시고 화살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mm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1번 파트가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소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챔퍼 2인데 챔퍼가 여기에는 들어간 곳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1번 파트는 끝났고요. 다시 홈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2번 파트 한번 진행해 볼게요. 2번 파트도 요 어셈블 모양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이쪽 두 번째 도면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 원점은 여길 잡을 거예요. 2번 파트도 이쪽을 보고 한 거니까 XZ 평면에다 우리가 스케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스케치 XZ 평면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쪽 A라는 치수로 우리가 지름을 잡아야 되는데 이 A는 여기 구멍에 우리가 쏙 들어가야 되니까 이 구멍에 대해서 6mm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센터 다이메터 서클 이 녀석의 지름은 6mm다 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좀 확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를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네모를, 자, 2포인트 렉탱글로 얘네를 감싸는 네모를 하나 그리신 다음에 이 네모에 대한 규격을 먼저 맞춰 볼게요. 이 네모에 대한 규격은 디멘션, 이 위쪽에 전체 규격이 50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전체 규격이 7mm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와 여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자, 억지로 우리가 좀 움직여서 이 녀석의 위치를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한 이 정도에 있네요. 자, 위치를 다시 한번 잡을게요. 자, 여기 3.5라는 치수는 디멘션 원점에서부터 밑에 있는 선까지의 길이가 3.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6mm가 있네요. 6mm는 원점에서부터 여기의 거리가 6mm다 라고 하면 이 사각형도 위치 구속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홈 X가 떴을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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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자의 형태를 여기 만들어 주신 다음에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이 녀석이 제대로 수평 수직인지 확인해 주시고 한번 구속을 진행할게요. 자, 왼쪽부터 갈게요. 3mm다. 어디가? 디멘션 여기에 높이가 3mm고 그 다음에 8mm죠. 이 선과 여기의 선의 거리는 8mm다. 자, 근데 이 디귿자의 크기는 12mm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 선의 길이가 12mm다 까지 해주고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요 위에서는 트림으로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녀석도 여기서 다 끝났으니까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 줄게요. 자, 익스트루드로 전체의 길이인 30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얘와 얘를 잡고 방향은 당연히 시미터리 대칭을 해주신 다음에 전체 길이가 30mm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대한 도면을 따로 그려줘야 돼요. 1번 파트와 동일하게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서 X, Y 평면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X, Y 평면에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크리에이트 작성에 들어가서 투영을 시작해 가지고 선택 필터 셀렉션 필터는 바디 잡아주신 다음에 클릭 확인하고 본체 2번을 숨겨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반만 그릴게요.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X가 떴을 때 클릭, 클릭, 대각선. 그리고 여기서도 클릭, 클릭, 대각선,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반만 그릴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원기둥이죠. 이렇게 보면 원기둥입니다. 따로 그리진 않을 거예요. 자, 호리젠탈 버티컬로 수직 수평선만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대각선은 평행 구속 조건으로 한 번씩 더 이렇게 구속을 했어요. 자, 호리젠탈 버티컬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끝점과 원점이 수평이다 한번 맞춰 주신 다음에 우리가 크리에이트에서 미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볼게요. 미러, 요 선들을 선택을 해 주시고, 미러 라인은 X축이니까 오리진을 잠시 켜주신 다음에 X축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미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오리진은 한번 썼으면 꼭 꺼 주시고요. 치수 구속을 할게요. 이 녀석도 뒤에서부터 해볼게요. 8mm다. 어디가? 이 선과 이 선의 거리가 8mm다. 그리고 여기도 130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와 여기의 사이는 130도다.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선과 여기에 직선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이 30이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의 길이가 지금 22mm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랑 여기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자, 15.5mm도 똑같이 해볼게요. 15.5mm는 여기와 어딜까요? 여기의 선에 여기의 길이가 15.5mm다.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mm가 이 사이의 길이네요. 여기와 여기의 사이의 거리는 16mm다 까지 해주면 50은 여기서 우리가 진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워주면 되겠죠. 피니시 스케치, 바디 2번을 켜주시고 똑같이 익스트루드. 자, 여기서 프로파일에 안 잡히시는 분들 본체 2번을 잠시 숨겨주시고 잘려나갈 부분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본체 2번을 이렇게 생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도 똑같이 시미터리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쭉 빼주시면 이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원기둥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원기둥은 우리가 여기 면에다 했던 스케치에 원이 있었을 거예요. 익스트루드, 이 원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시미터리로 다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거리를 우리가 디스텐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익스트루드 할 거다, 이 면까지 익스트루드 할 거다 라고 해서 이 면을 선택을 하면 이 녀석이 자연스럽게 그 면까지만 익스트루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고 스케치도 이렇게 숨겨주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보면은 여기와 여기 부분에 챔퍼 2mm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디파이에서 못하기 챔퍼를 이용해서 이 부분과 여기와 여기 부분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자, 챔퍼 값은 2mm다 해서 이렇게 챔퍼를 주시게 되면은 2번 파트도 끝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번 파트 열어볼게요. 1번 파트를 탁 열면은 이렇게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와 B에 우리가 공차를 주기 전에 어셈블을 진행해야겠죠. 자, 본체 두 개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Create Components from Body로 두 개 다 구성 요소 컴포넌트로 만들어 준 다음에 어셈블에 들어가서 S빌트 조인트 현재 위치의 접합,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우리가 접합을 할 건데 접합 유형은 회전이다 라고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의 축에 대한 테두리, 요 테두리를 잡으면 중심점이 잡혀요. 선택해주면 둘 중 안에 하나만 돌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어셈블 진행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차를 줘야겠죠. 공차는 A와 B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를 찾아볼게요. A는 2번 파트에 여기 있고요. B는 1번 파트에 이렇게 있네요. 자, A부터 한번 줘볼게요. A는 2번 파트니까 구성요소 1번을 잠시 숨겨주고 A가 이 면을 뜻하고 있죠. 모디파이 수정에서 옵셋 페이스 면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A에 대한 면을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0.4mm 조금 줄여주고요. 이번엔 B에 대해 해당하는 1번 파트를 해주신 다음에 B는 여기와 이 면이네요. 모디파이에서 들어가서 면 간격 띄우기로
여기와 여기에 대한 B에 대한 면을 선택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3mm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컴포넌트 구성 요소를 다 키면 공차가 들어간 부분에 정확히 틈이 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20번 예제가 끝났죠. 자, 이 녀석은 출력을 요 깃발 모양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180도로 만들어 주시고, 이쪽이 아마 이제 바닥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서포트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큰 문제 없이 출력이 진행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20번 예제였습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도면 20번 예제는 출력물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이렇게 덮여 있었죠. 덮여 있는 거를 이렇게 펼쳐 가지고 출력을 진행해 주시면 이 녀석도 크게 무리 없이 출력이 진행될 거라 생각이 되고, 서포터를 제거한 걸 보면은 원래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인데 얘도 무리 없이 왔다 갔다, 좌우로도 왔다 갔다 이렇게 쉽게 출력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모델링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펼쳐 가지고 이런 형태로 출력을 진행해 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출력이 될 거라 생각이 되네요.